50대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외곽에 집 샀다가 후회. 현실은 처참합니다. 이제 출퇴근 걱정도 없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되겠지? 50대 후반,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나도 그랬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야 했고, 은퇴하면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게 꿈이었다. 도시에서 벗어나면 집값도 저렴하고 조용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너무 달랐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 혹은 수도권 집 팔고 외곽으로 가면 생활비도 줄고 남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한적한 곳에서 취미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지내야지.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다. 은퇴 후 외곽에 집을 사서 후회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이런 선택이 은퇴 후 삶에 독이 될 수도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사례 1. 55세 대기업 임원, 꿈꿨던 전원 생활이 현실이 되자마자 지옥이 되다. 김현수 씨가명는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회사를 나올 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을 샀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넉넉한 자금이 남을 줄 알았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이사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졌다. 1. 생활 인프라 부족.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 한번 가려면 40분을 차로 가야 하고 마트도 멀어요. 은퇴 후엔 건강이 중요한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 가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이 사회적 고립감. 퇴직하고 나니 인간관계가 확 줄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근처에 친구도 없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서울에 있을 땐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쉬웠는데 여기선 누가 올 수도 없어요. 3. 생활비 증가. 집값은 싸지만 유지비가 장난 아닙니다. 기름값, 관리비, 수도세, 난방비까지 서울 살 때보다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더 올라 있어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다. 사례 2. 60세 공무원 퇴직 후 시골로 간 부부, 한 달 만에 갈등 폭발. 박정우 가명 씨는 60세 공무원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충남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며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배우자의 적응 문제. 나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근데 아내는 완전히 달랐어요. 친구들과 만나러 서울 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우울해하고 마트도 멀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결국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의외의 비용 증가.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돈이 많이 안 들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농사 지으려면 장비도 사야 하고 유지비도 많이 들었어요. 서울보다 오히려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문화적 고립. 시골은 생각보다 폐쇄적이에요. 처음엔 친절한 것 같지만 외지인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다르면 금방 소문이 돌고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박 씨 부부는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시골집은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사례 3. 58세 자영업자, 도심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드는 비용은? 이성우 가명 씨는 58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서울의 복잡한 삶이 싫었고 조용한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 교통의 불편함. 운전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번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중교통도 거의 없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고 결국 차를 유지해야 하는데 연료비랑 관리비가 엄청 들었어요. 일자리 부족. 은퇴 후에도 뭔가 할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선 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선 조금이라도 벌면서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냥 소비만 하고 살다 보니 답답해졌어요. 제2주 비용. 다시 서울로 오려고 하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 있어서 부담됐어요.
결국 전세로 겨우 들어왔는데 이사 비용이랑 손해본 것까지 생각하면 완전 낭비한 셈이죠. 이 씨는 2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손해본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결론 은퇴 후 외곽으로 가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것들. 1. 사회적 관계 유지가 가능한가? 친구, 가족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커진다. 2. 생활 인프라가 충분한가? 병원, 마트,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많다. 3. 유지비와 생활비는 예상보다 더 나갈 수 있다. 집값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난방비, 교통비, 기타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4.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했는가? 은퇴 후 삶은 부부가 함께 꾸려가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은퇴 후 외곽으로 가는 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생활 방식, 인간관계, 건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제 출퇴근 안 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당신이 꿈꾸는 은퇴 후 삶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눠보세요. 은퇴 후 외곽 이주, 신중해야 하는 이유, 과학적 논리적 근거로 본 리스크 분석.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퇴 후 외곽으로 이주했다가 후회한 3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오늘은 과학적 연구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 후 외곽 이주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할 대안을 분석해보자. 1. 신체 건강의 변화, 노화와 의료 접근성의 문제. 노화의 특징과 의료 접근성 부족이 만드는 위험. 50대 후반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근감소증 SARCOPENIA라는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는 매년 12%의 근육이 감소하며 활동량이 적어질 경우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낙상 및 골절 위험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는 모든 외상성 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중 30% 이상이 골절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면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진다. 대도시에서는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30분 이내면 가능하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응급차가 도착하는 데만 4,050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 은퇴 후에도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거주하는 것이 필수적.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반드시 응급의료 서비스 EMS 지원이 원활한지 확인해야 함. 지역 내 병원의 수준, 응급대응 체계, 전문 과목 의사의 유무 등을 꼼꼼히 조사. 이 인간관계와 뇌 건강, 사회적 고립이 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이 뇌 기능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단절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은 치매 발병 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과학적 근거. 2022년 미국 노화 연구소의 NIA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노인들은 뇌의 헤마이포캠퍼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며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산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뇌의 전두엽 기능 결정력, 감정 조절, 사회적 판단력 등이 저하되며 감정적 불안정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기존의 관계망이 약해지면서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대안.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주해야 함. 외곽 지역이라면 정기적인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취미생활을 계획적으로 유지해야 함.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오히려 은퇴 후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음. 3. 재정적 불확실성 예상보다
더 빠르게 소진되는 은퇴 자금. 도시보다 싸다고? 실제 생활비는 더 많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 과학적 근거.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도시보다 외곽 지역에서 교통비, 난방비, 유지비 등이 훨씬 많이 든다. 특히 난방비는 도시보다 최대 23배 더 나올 수 있으며 자동차 유지비, 연료비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생활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비 외곽 지역의 생활 필수품 식료품, 공과금 등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소진되는 이유. 병원비가 추가로 발생함. 외곽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병원이 부족한 경우 많음. 차를 유지해야 하므로 교통비 증가.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 기본 유지비 상승. 대안. 은퇴 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고려해야 함. 외곽 지역으로 갈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비 항목을 철저히 계산. 고정수입연금, 임대소득, 부업 등이 부족한 경우 외곽 이주는 신중해야 함. 결론. 은퇴 후 외곽 이주, 당신의 현실과 맞는가? 은퇴 후 외곽 이주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다. 건강, 인간관계, 재정적 요소까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 응급의료 인프라 확인,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 고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존의 인간관계가 지속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새로운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인지 고려, 재정적으로 안전한가? 예상 외 생활비 증가 요소 철저히 분석, 교통비, 의료비, 유지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결국 은퇴 후 어디에서 살지는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은퇴 후 조용한 외곽으로 가면 행복할까? 아니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이제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